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는 것은요, 이종찬 옹께서 저에 대해서 무슨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수하 황원섭의 이름을 빌어서 또한 그 고발장 작성은 아들 이철우 교수의 서울법대 동기라고 하는 강모 변호사가 작성을 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이러저러한 걸 성실하게 답변하고 왔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저를 전화 한 통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약식기소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식기소 300만 원을 저는 굳이 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드리면서 그 요청서 내용을 쭉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종찬 씨가 법정에 나와야 되겠죠. 왜 나와야 되냐면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을 이제 검찰이 저한테 통보를 해왔어요. 근데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스스로 직접 고소를 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모욕죄인데 아마 이 이종찬 선생께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치매기가 있는지 이와 같은 걸 해놨어요.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씨를 법정으로 초대를 해서 그대 할아버지 이회영 씨가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극단의 공산주의자로서 소위 말하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에 심취한 그런 무정부주의의 끝판왕이었다. 이것을 저의 이야기가 아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입각해서 이종찬의 할아버지가 국가를 위한 독립애국운동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회영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평가와 함께 그 평가에 의거한다면 이종찬은 육군사관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국가정보원, 당시 중앙정보부에 입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이종찬이 저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그건 제가 작년에 하도 우리 건국 아버지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아주 험하게 평화를 하고 아주 못된 소리를 오고 가면서 짓거리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비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은 당연히 국회의원 4번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현재는 광복회장으로 있는 공인 아닙니까? 공인이라면 의당 잘못한 점이 있으면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를 명예훼손했다는데 실상은 보면은 제가 지난번 이종찬이를 비평하는 방송에서 이종찬의 비밀 핸디캡, 예를 들면 훈련을 받는데 구보도 못하는 아주 고문관이었다. 그 다음에 공수훈련 하는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착지를 잘못해서 다리를 분질렀다. 이런 얘기를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도 군 출신이시니까 그 아버님 친구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그 정규과정 1기생들의 그 훈련을 담당하셨던 훈육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한 무공의 소유자이셨죠. 그러니까 제가 정규과정 훈련을 마치고 대전 국립묘지에 아버님한테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버지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된 거고 그거는 이종찬과 동기생들 정도는 알 수 있지 저같이 새까만 후배들이 무슨 고문관이었다, 구보도 못하는 찐따였다, 무슨 공수훈련 받다 다리 분질렀다, 공수훈련하다 다리 분질렀다 그러면요, 그거는 군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특히나 우리 정보부 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유약하고 담력이 없는데 어떻게 정보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이철우 교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호되게 비판하는데 내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철우 교수도 런던에서 유학을 했는데 당시 런던에 유학하고 있었던 저의 또 다른 선배님이 그 유학생들 모임에서 이철우를 만났는데, 아니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왜 저렇게 수준이 낮지? 왜 저렇게 경거망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도 그 중앙정보부의 아버지를 뒀던 어떤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뭐 외교관 특별 전형을 해서 당시로 치면은 3류, 4류 대학도 갈 수 없을 만큼의 실력도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이 서울대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통해서 내가 공개 질의합니다. 이철우 교수, 당신 말이야 79학번으로 서울법대를 갔는데 진짜 본고사 봐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뭐 프랑스, 영국 근무했다는 그 이전에 그 경력으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해외에서 공부했다 그래갖고 외교관 특례를 받아서 서울법대를 가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만일에 본고사를 봐서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은 글쎄 서울법대 나왔다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종찬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요청서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년 형제 17552호입니다. 제목은 명예훼손과 모욕이에요. 성명은 피고인이 저고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식 재판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피고발인 수사를 받은 뒤에 검찰 조사도 없이 검찰이 바로 재판에 회부했기에 피의자 방어권이 훼손되었고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을 것입니다. 향기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고발인 황원섭은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이고, 본인이 비판한 이종찬은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의 현직 이사장입니다. 고발인 황원섭이 당초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에는 고발장에 명예훼손만 있었고 모욕죄는 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임의로 모욕죄를 추가한 것입니다.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최수용은 모욕죄에 관련하여 이종찬으로부터 고소당한 적도 없고 저는 모욕죄에 관련하여 경찰에서 어떠한 수사 및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명예훼손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임의대로 모욕죄를 추가한 것입니다. 국정원 차장을 지냈던 고위급 인사 가운데 한 선배님께서 이종찬 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하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자기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밑에 아이들이 한 것 같은데 자기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차장을 지내셨던 한 선배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발이 취하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자료도 제출했을 것입니다. 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저에 대해서는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말에 진정성이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를 고발한 황원섭은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임원이고, 이종찬은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만일 현직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 이종찬 이사장이 저를 처벌할 의사가 있었다면 저를 고발한 재단 상임이사 황원섭이 변호사를 시켜서 고발할 때 처음부터 모욕죄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이종찬은 현재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변호사를 시켜서 저를 직접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종찬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이미 수십 년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직접 고소하지도 않았고 우당 이회용 교육문화재단의 황원섭 상임이사가 저에 대해서 고소하려고 했을 때에도 처벌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고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를 고발한 황원섭은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이종찬에게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고발인 황원섭이 이사장인 이종찬에게 저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발인 황원섭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발하면서도 모욕죄를 추가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만 고발한 것은 이사장인 이종찬이 저를 처벌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찬 본인이 고소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직접 고소할 수도 있었으나 고소하고 처벌할 의사가 없었기에 직접 고소하지 않았고 본인은 수사받지도 않았기에 검찰이 임의적으로 모욕죄를 추가했기에 모욕죄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고 이종찬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를 표적으로 삼아서 처벌할 목적으로 갖고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모욕죄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발인 황원섭이 피고 최수용을 고발한 이유는 우당 이회영이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으나 국정원에서 장기간 대북공작관을 역임한 저에 의해서 우당 이회영이 1928년부터 상해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창설하였고 일제 독립 후 한국의 모든 정치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재산제도, 종교, 결혼제도, 가족제도 등이 폐지된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 등을 주장을 하였고 자신의 의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탈환이라는 잡지까지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우당 이회영의 독립운동가 자격이 박탈되고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이 폐쇄될 것을 우려하여 저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할 목적을 갖고 고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증거 1번에는 국사편찬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관논총 제7지 국사편찬위원회에 게재된 우당 이회영의 공산주의 활동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당 이회영의 일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소개하면서 자유주의 사상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에 따라 반상계급의 타파, 적소차별의 시정, 남녀 불평등 반대 등 자유와 평등 사상을 몸소 실천한 선구자이다. 우당은 일찍이 노비를 해방하여 만민평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로 어떠한 속박도 거부하는 혁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관 논총 제7집에 따르면 우당 이회영은 해방 후 한국의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종찬은 1936년 4월 29일 중국 상해에서 출생하였고 1945년 상해 공항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종찬이 사진을 찍을 당시 어머니 조계진 씨와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이종찬의 어머니 조계진 씨는 흥선대원군의 외손녀이자 고종의 조카이며 우당 이회영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종찬은 어머니로부터 구한말 조선 왕조의 몰락 과정과 상해 임시정부의 비화를 아들에게 구술로 남겼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원고로 정리해서 출판을 앞두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기에 이종찬은 우당 이회영이 1928년부터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설립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2번호에 월간중앙 2023년 8월 22일자 기사로 최초 공개된 흥선대원군 외손녀이자 이회영 며느리 조계진의 일제강점기 회상, 이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우당 이회영이 1928년부터 상해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창설하고 일제 독립 후 한국의 모든 정치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재산 제도, 종교, 결혼제도, 가족제도 등이 폐지된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해서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 등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잡지 탈환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외국과의 연대를 추진한 사실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3번으로 우당 이회영 교육재단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입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독립유공자의 선정도 안 되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 지위가 박탈될 것입니다. 고발인 황원섭과 이종찬 등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은 우당 이회영을 훌륭한 독립운동가로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으나 1928년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창설하고 일제에서 해방된 한국의 무정부 공산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기록은 인터넷에서 우당 이회영으로 검색하면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나 이를 고의로 삭제하여 이회영을 독립운동가로 포장하고 있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이 처음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아마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종찬은 대학에 진학할 당시에 존재했던 연좌제에 걸려서 육군사관학교 입학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중앙정보부 근무도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종찬이 공산주의자의 손자라는 사실이 만일 알려졌었다면 각종 선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이종찬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 우당 이회영이 어떤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지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찬과 황원섭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기에 황원섭과 이종찬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들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회영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숨겨왔고 독립유공자 지위까지 획득한 이종찬이 하는 말에 어떤 신뢰가 담겨 있겠습니까? 만일 이들이 진실하게 재단 홈페이지에 우당 이회영이 일제에서 독립한 한국의 무정부 공산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제대로 써놓았다면 독립유공자 지위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재단으로 어떠한 후원도 들어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재단 설립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단이 폐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 이종찬은 광복회장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종찬은 자기 할아버지가 우당 이회영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광복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광복회원들을 기만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2022년 광복회장 선거에서 광범하게 돈이 뿌려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를 항의하는 이들에게 총기를 빼어들고 위협했다는 이야기가 조선일보 기사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을 뿐입니다. 증거자료 4번으로 2022년 6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산으로 가는 광복회
부정선거 논란에 회장은 총기 위협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증거자료 4번입니다. 이 당시 광범하게 돈이 살포되었던 소문이 돌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으며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하려고 새 회장 선출 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학생도 입장이 가능하고 일반인도 입장이 가능한데 기자만 출입을 막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료 5번으로 2024년 4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김원웅이 풍비박산 낸 광복회 새 회장 선출총회도 기자 막았다. 기자의 시각으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광복회장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들리던 소문과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과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종찬이 처음부터 자기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며 1919년 3월 1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되면 자기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처럼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운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지위가 박탈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니라고 건국을 부정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증거자료 6번으로서 2023년 8월 15일 한겨레 기사 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신격화 괴물기념관 반대 보훈부 직격이라는 증거자료 6번을 첨부했습니다. 이종찬은 자기 작은 할아버지 종조부 이시영 건국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으나 이종찬은 건국 부통령인 이시영 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1945년 10월 중국 상해에서 임정요원 기념사진에는 이종찬과 이종찬의 작은 할아버지이자 훗날 건국 부통령이 되는 이시영이 같이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료 제7번 2024년 8월 13일 뉴델리 기사 종조부 이시영도 이승만과 건국운동 했는데 1948년 건국 부정하는 이종찬 증거자료 7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찬은 이시영 건국 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고 집안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지만 경제적 혜택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8번으로서 2010년 2월 28일 연합뉴스 기사 이시영 선생 며느리가 전하는 독립운동의 상처 이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이종찬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은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서 독립된 이후 한국 땅에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승만과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에 의해서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꿈꾸었던 이종찬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의 꿈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종찬은 국정원장을 역임하는 등 재산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할아버지이자 건국 부통령 이시영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당 이회영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종찬은 자기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 추구했었던 무정부 공산주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종찬이 오로지 우당 이회영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우당 이회영의 공산주의 활동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육군사관학교 및 중앙정보부에 들어갔었다면 적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당 이회영은 1928년부터 상해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창설하고 일제 독립 후 한국의 모든 정치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재산 제도, 종교, 결혼제도, 가족제도 등이 폐지된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 등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탈환이라는 잡지까지 만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종찬은 할아버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개발 자금 4억 5천만 불을 제공하였던 김대중 정권 하에서 초대 정보부장을 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공수사관 및 대북공작위원 등 안기부 직원 581명과 대공경찰 2,500명,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 500명을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는 9번으로 2023년 5월 10일 펜앤마이크 기사 윤 대통령의 멘토 이종찬 광복회장의 출마 DJ 때 국정원 싹쓸이 행적이 걸림돌 이런 증거자료를 9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종찬은 우당 이회영이 생전에 했었던 활동에 대를 잇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해체하였고 북한의 기밀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종찬이 안기부 직원 등을 남한에서 대량 해고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서는 북한에 심어놓은 안기부 쪽 비밀 요원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안기부에서 비밀리에 관리해오던 자료들도 모두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료 10번 2011년 12월 25일 중앙일보 기사 대북공작 남 3,000명, 북 250명 숙청된 98년이 분수령이라는 증거자료를 10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북한에 핵개발 자금 4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한 김대중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이종찬이 부임하고 곧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들은 모두 이종찬의 지시로 북한의 기밀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인 황원섭과 이종찬의 주장에 전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황원섭과 이종찬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불러서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을 것이고 재판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이종찬이 저를 고발했다고 경찰 및 검찰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가 없기에 각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피고인 최수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이렇게 해서 제가 부당한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을 제출하는 데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300만원 같으면요 제가 충분히 이 겨울에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인데요. 제가 정신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부당한 300만원을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이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은요 과거에는요 국정원장이다, 중앙정보부장이다, 국가안전기획부장이다 그러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정말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온갖 썩어빠진 부패 현상을 봐왔고 지금 오늘 제가 또 다른 방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홍장훈 제1차장 같이 정말 그 썩어빠진 인간들 그것도 걔도 육군사관학교예요. 그러니까 홍장훈이도 분명히 조사해보면 이 이종찬이랑 무슨 관계로 되는지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종찬은요 지금 과거의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 같으면요 할아버지가 이런 공산 빨갱이 무정부주의자인데 어떻게 육군사관학과 갑니까? 하물며 중앙정보부를 와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렇습니다. 정확한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이 다시금 올바르게 정립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정립이 돼서 이종찬이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이 거짓이다, 가짜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 자르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 재단에 뭐 돈을 객출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억울하게 돈 빠져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식으로 제가 재판을 청구해서 이종찬과 황원섭 두 사람을 재판에 지금 초청을 했어요. 증인으로 안 나오고 자꾸 미적거리면 나중에 강제로 구인장 발부해서 끌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그 정식 재판 할 때 점잖게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원섭 씨 그리고 이종찬 씨 들 나와요.
나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국정원 선배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선배님, 제가요, 최치원 선생의 후손입니다. 경주 최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경주 최가들은요, 최씨, 우리 경주 최부잣집 다 아시죠? 흉년이나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요, 이 곡간을 열어갖고 양식을 그냥 다 가져가게끔 해주는 그런 미풍을 갖고 있는 아주 전통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진사 이상의 관직에 못 나가게 집안 자체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가서 그 장원급제했던 우리 최치원 할아버님도 토항소 경문이라는 그 역대 오늘날까지 남은 명문을 쓰셨잖아요. 그런데도 고위관직에 안 가셨어요.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 자리를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저희 최씨 집안 경주 최가들의 하나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이가 뭐 자기도 경주 이씨라 그러고 뭐 백사 이양복 선생의 뭐 후손이라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경주에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 한번 만나서 누가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누가 거짓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재판장에서 한번 명함을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찬 선생께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또 충격받고 쓰러지면 안 돼요. 귀에 보청기 안 꽂으면 소리 못 듣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자, 그날도 보청기 꼭 꽂고, 성남에 있는 아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하게 될 테니까 꼭 나오셔서 위풍당당한 그 과거 국정원장 했던 그 늠름한 자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도복 입고 매트에서 훈련을 할 걸 생각해 보면 이종찬 선생께서는 아마 나 같은 그 유단자들하고 그 훈련을 같이 받았으면 아마 전신이 다 부서졌을 거야. 근데 참 기도한 차는 고소고발을 해오고 이제는 지금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까지 검사들이 어떻게 모욕죄를 붙여놨을까? 대통령 친구가 이종찬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붙여줬을까요? 아니면 뭐 그 변호사라는 사람 자체가 대통령하고 또 동기동창이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배경으로 검찰 애들한테 압박을 넣었을지 뭐 모르겠지만은 한번 당당히 나와서 뭐 강 변호사 당신도 말이야 나와서 그날 우리 법정에서 보자고. 응? 그리고 변호사 당신만 나오지 말고 이종찬, 황원석 두 사람도 꼭 모시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역사 앞에서 진실이고 거짓인지 한번 밝혀서 우당 이회영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우당 이회영 씨가 극단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신봉자가 아니고 민족해방,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독립운동가라고 입증을 해야 돼. 그거 입증 못하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부정하고 그것이 새빨간 날조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다 갖고 나오라고. 만약 자신 없으면 소치화해. 그럼 내가 다 돼가는 사람을 갖다 내가 뭐 끝까지 쫓아와서 뭐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괜히 늙음하게 사회적으로 모욕당하고 집안의 할아버지 교육문화재단도 거짓말재단으로 몰려갖고 국가 지원 다 박탈당하고 기존에 우리 또 모르는 국민들이 지원해줬던 그런 지원금도 다 끊겨서 망신당하지 말고 생각들 잘하기 바라요.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종찬이 걸어온 고발건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요청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달 12월 20일에는요 국정원장 했던 김규현이 저를 고발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뭐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라는데요,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찬 씨하고 공통점이 있어. 경기를 나왔어. 둘 다 사이즈가 자그마해.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가 있나? 겁이 많아. 그러네. 그 다음에 또 뭐가 공통점일까? 서울 사람 아니지. 김규현은 원적지가 전라도니까. 이종찬 원적지가 중국이고요.
이거 저거네요. 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소위 명문 대학 나와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고위관리직 했다는 건데,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씨를 비롯해서 당시 차장했던 권춘태, 그다음에 국장했던 남기지, 그다음에 특보로 있었던 김승현과 홍장원, 도합해서 5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증인 신청을 해놨으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다 나와. 그런데 전부 다 나와야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부파, 우리 정보사에 정말 그 살인 병기들이 제복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면 분위기 험악해집니다. 우리 정보사 요원들은 특전사처럼 안 되면 대위하라가 아니야. 가볍게 싸우고 멋있게 죽자야. 우리 정보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종찬 선배님은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번 통보가 갈 거예요. 언제쯤 출두하라고. 그러면 꼭 참석을 하세요. 내가 이종찬 선배님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이 방송이 업로드 되면 선배님한테 내가 메시지로 보내드릴게. 동영상 잘 보시고, 그렇다고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히 계시다가 법정에 나오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요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실토하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